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스팟. 자, 월요일 순서는 항상 그분이 오시죠. 안진걸 민생정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본 것 같아요. 누라 미라스인가 그 네. 할리우드 배우가 1인 7역인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네, 그 1인 7역을 한 전설적인 영화인데 그래요. 월요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면 큰일 여러분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이 있는 한 월요일은 사라지지 않았고 월요일은 네.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힘을 내서 음, 정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부동산, 주거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네.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감히 말하기 어려운 거죠. 수치상 선진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왜? 네, 내가 너무 힘들면. 그렇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치상 선진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니 네.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되 그 자긍심이 우리 삶의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네.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프닝에서 네, 감히 우리 이재용 사면론을 꺼내든 음,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 네.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광재 예. 의원이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면 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백신과 반도체가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예. 자 반도체 이야기만 했으면 이해를 할 뻔했어요. 백벌 반도체. 양보해서 네. 왜 이재용 사면하고 백신하고 무슨 문제 관련이 있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반도체를 주고 백신을 받아온다. 아니 뭐 이제 주고받기지.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예. 지금 정부 여당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음, 백신으로 말도 안 되는 음해를 일삼는 국민의힘을 반박하고 네. 백신 불안을 퍼뜨리는 일부 언론을 제압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실하게 지금 백신을 오랜에서 만들 수 없었던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던 나라들 네. 워낙 어마어마한 기술과 압도적 재정으로 돈을 투여해서 백신을 그렇죠. 만든 나라들에 비해서는 네.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안전한지를 보고 맞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어서 대한민국 방역 선진국이지만은 코로나 선진국이었지만 백신은 늦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늦은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비판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이상으로 물어뜯고 음해하고 그 다음에 백신 불안론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건 정말 불순한 정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용하고 백신 이야기하는 건 정부 여당이 무능하니 이재용이 나와서 백신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 일부 수구 언론, 말도 안 네. 되는 삼성 앞잡이 언론하고 괴를 아하.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예. 이재용이 나오면 갑자기 백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미 9천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이재용이 나와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용이 나와야지 백신 문제 해결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에 의하면 이미 백신 문제는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네. 이재용은 감옥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이죠. 이광재 의원은 정말 헛다리 짚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문제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평택 공장까지 갔습니다. 삼성 네. 반도체. 그런 노력은 좋아요. 음, 하지만 이재용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게 16년도부터 일이고 지금 계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고 중간에 감옥에 갔다 한번 특혜로 나와서 네. 다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음, 한 이제 2년 6개월 형을 받은 것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100억 가까운 돈을 회사 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주고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네. 자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삼성물산 직원이 매덕 횡령한 사건 징역 4년입니다. 최근에도 매덕을 횡령한 어떤 직장이 있는데 징역 10년 가까이 나왔습니다. 엄정합니다. 그러게요. 남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회사 돈 횡령해서 네. 사익을 추구하면요, 그것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탄을 받습니다. 이재용의 죄를 지금 종합하면 감옥에 한 100년을 있어도 모자랄 죄들이 많아요. 네. 국민연금까지 건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내 노후인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거 토해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네요. 국민연금 손해 끼친 것을. 예. 자,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도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용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나 삼성반도체가 망했다. 그러면 이재용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뛰고 2016년에서 최근까지 삼성전자나 삼성반도체는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투자 결정을 못한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계적인 대기업이 네. 총수가 감옥 가 있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아하.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결제를 못 받아서 투자를 못한다, 결정을 못한다. 아니 요즘 같은 온라인의 시대에 네. 다 심지어는 옥중에서도 지금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변호인단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편지도 있잖아요. 네. 밖에서 보낼 때도 예전에 우체국으로 통해서 보냈잖아요. 요즘은 감옥에 깜짝 놀랄 텐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정말요? 자, 예. 뭐 수감번호 119 예. 경제민주화 119 안진걸 네.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편지가 와 있어요. 허... 회사의 주요 상황들 그렇게 다 보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안 되겠지만. 네. 그럼 보고 내용 본 다음에 변호인단한테 이건 이제 이거 투자합시다. 옥중 경영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감옥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니 내가 저희들 요령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경영하라고. 네. 뭐 면회도 다 결정하라고. 보장되고요. 네.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이게 언론에서 띄우고 경제계에서 띄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도 없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반도체도 네네. 굉장히 지금 뭐 반도체 전쟁, 뭐 중요한 예, 순간이다라고 반도체 패권, 하더라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중요한 순간이니까 사면론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몇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음. 일단 첫 번째 재판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그 첫 번째 재판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네. 다시 수감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바로 풀어줍니까? 근데 자 좋다. 첫 번째 재판 형이 확정됐으니까 풀어줄 요건은 된다고 보자. 사면은 네, 되니까요. 네. 두 번째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죄가 엄청 많아가지고 앞부분에서 하나 이제 유죄 선고 받아갖고 풀어줬어요. 네. 근데 뒤에 더 심각한 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럼 판사가 다시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면까지 해갖고 풀어준 사람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재판에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여기에 딱 맞는 케이스가 돼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전혀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네. 첫 번째 재판도 특혜 연속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재판 이제 시작했는데 네. 방법은 이겁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죄를 빨리 인정하고 삼성물산 주주들과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사죄를 네. 털어서 그 다음에 1심 그래서 1심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항소를 포기하는 거죠. 네. 잘못했다고 빈 다음에 국민들에게요. 아하. 그러면 이제 요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으니까. 아하. 예.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정말 깊은 사죄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요. 네. 그런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또 가게 되는 삼성생명 예. 암보험 환자들 참 매주 가시는데. 예. 암보험금 지급하라고 지금 2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농성이 네. 벌써 이 문제 해결하고 해고 노동자 문제, 철거민 문제 해결하고 네. 삼성에 피해받은 중소기업들 문제 해결한 말끔 예. 해결한 다음에 그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서 그동안 정말 잘못 많았다 거듭나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다음 대통령이 그런 절차 다 끝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면 그렇죠. 그때쯤에는 사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한 100년을 살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그래도 국민 일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제기했을 때 어떻게 세상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만 관철시키고 살겠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방금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 두 번째 재판까지 형이 확정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정말 철저히 엄정히 사과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네. 피해자들 문제를 다 해결하고 특히 국민연금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끼쳤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십조가 있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아버지가 안 지킨 약속도 이행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면 요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뭐 백신 반도체 얘기하면서
뭐 우격다짐식으로 우당탕탕 뭐 사면하든 뭐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형식의 결과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안진걸 소장의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고요. 또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도 많이 있는 거로 네, 뭐 나오니까 있지만 저희도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 네, 마음 네. 경제에 도움이 될까봐 음.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될까봐 예. 반도체가 어렵다고 하니 하지만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네, 네.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꺼내서 얼마나 사회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까? 네. 민주당의 진료도 심한 타격을 줬고 정부당의 신뢰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 자 그자들이나 그자들 공범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면하냐? 아. 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빌어도 사면할까 말까인데 이제 예. 이런 여론이 이랬던 것처럼 이재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 그래도 뭔가 죗값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사죄하고 피해자들 문제 지금 당장 울부짖는 삼성 사옥 주변에 여러분 가보세요. 강남 네. 현수막만 수백 개가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음. 그 사람들 울부짖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네. 참 저희가 뭐 매주 말씀을 예. 드리지만 사회 공정과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 중에 하나 또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 문제 이것도 어떤 공정의 가치로 우리가 또 평가해야 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매우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광재 의원한테 묻겠는데 아니 의정활동 전반에서 정치활동 전반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나 서민들 중산층들의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이분이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솔직히.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친삼성 행보로 유명했어요. 친대기업 행보로. 아니 대기업이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조건 망하기라도 하는 겁니까? 대기업 그리고 이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논리는 뭡니까? 부자나 대기업들은 가만히 냅둬도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 서민, 중산층, 중간 이하의 사람 도와주자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쏟고 최저임금을 지금 37%를 인상시키고 대학생들, 학생들, 학부모 돈 있는 사람들은 빚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학자금 빚이 있을까요? 다 서민 중간 1,100만 원 탕감 시켜주고 노조를 강화해서 노조가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이 돼서 네. 일자리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나가고 노조랑 함께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이겁니다. 버니 샌더스의 주장도 그거였고요. 네. 근데 뭐 이광재 의원은 도대체는 어떤 민생 행보, 서민 경제 행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대선 출마한다잖아요. 네. 그 첫 일성이 이재용 사면이라면 당신께서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당신은 삼성의 네. 일종의 특수관계인 정치인이냐라는 그리고 삼성 말고 내세울 비전이 없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략상으로도 큰 실수입니다. 네. 자신의 비전이 언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권 출마에 이재용 사면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뭐 본인들도 원하지 않은 바일 수 있겠죠. 네. 우리의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재용 뭐 사면은 실책이다. 그렇게 언론에 악용되는 이슈입니다. 음. 삼성 장학생들, 삼성 앞잡이가 가등한 언론들이 아이고 드디어 여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의 입에서도 나왔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또 어떻게 보면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예.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이재용 그 부회장 얘기 이 정도 좀 마무리 좀 해보고. 이광재 의원한테 마지막. 네네. 자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것만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짧게. 자 또 여기 또 갔다 왔어요. 철도요금 인하해라. 예. 20% KTX를 빨리 KTX하고 SRT하고 통합을 하든지 박근혜 이명박 때 분리시켜놨으니까 부당하게 무려 600억이 중복 투자돼요. 600억이 1년에 네. 600억 갖고 한 돈이 그 뭐라 하죠? 탕지되고 있어요. 낭비가 되고 있어요. 왜? 고속철도를 2개로 운영하니까 당연히 사장도 2명이겠죠. 네. 조직이 2명이겠죠. 예. 2개겠죠. 불필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억이 더도 이거 빨리 통합하고 그 다음에 수서에서 KTX를 출발시키면 수서는 지금 16개밖에 못 가는데 수백 개역으로 갈 수 있고 네. 요금도 20% 가까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광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임대료 원부급적 즉각 발의하라. 이거 네. 손실보상법 포함하여 이런 이야기 엄청 하고 다니잖아요. 쿠팡. 네. 정말 너무한다.
이동 탐사 막 저는 이제 피켓도 아끼기 위해서 양쪽에 다 붙어 있어요. 무소불위의 쿠팡. 그다음에 이동 3사 인터넷 포함 5G 전수조사해라. 아 전수조사. 네. 예. 속도도 늦이고 좋을 것 같네요. 안 터지고. 네. KT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KT가 그 인터넷 사기 사건 한 거 강제 준공이 뭐냐면 개통 기준 옛날 80% 속도를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 60%만 맞추면 얼른 개통해 놓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준공인 거죠, 일종의. 아 강제 준공 시켜놓고 한다. 준공을 강제로 허위로 하고 갔다. 근데 이걸 KT 노동자 양심에 찔려갖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오마이뉴스 TV 끝나자마자 갔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기자회견 하면서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들이 양심선을 한 겁니다. 아하. 개통 기준을 고의적으로 낮췄다. 네. 그러니까 1기가 속도인 줄 알았더니 600메가만 정도만 되면 개통해 주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개통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소비자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선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그 있잖아요. 인터넷 잘 터지게 하는 장치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우리도 가끔 연락 오잖아요. 집이 길거나 넓으면 음영이 있으니까 뭐 설치해라 그래요. 돈 더 내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해요 이놈들이. 그걸 원래는 옛날에 했대요. 공기업 시절에는 양심적으로.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 설명도 해주고 조금 더 조치를 해야 된다. 기다려달라. 그러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비용 드니까 대충 해주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금은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런 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5G 안 터져. 자 이번에도 KT 사기 사건이나 5G 사기 사건 소송하려면 집단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집단 소송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어요. 이런 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현안이 많습니까? 코로나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해달라 이런 것도 한 적도 없고. 자 철도 안전 택배 이슈 여기 택배 또 여기 택배만 지금 수십 장 피켓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핏줄나 만진 걸. 저는 이강재 의원 등등이 또는 민주당 보수파 중도파라는 분들이 이런 이슈를 이야기해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애청자 여러분 솔직히 애청자 여러분들끼리 생각도 다르고 저도 생각이 좀 서로 다른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자.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태국인들의 소득은 너무 늘어나 있습니다. 수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세계 7위 경제국이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면 뭐 합니까? 그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렇죠. 평균이죠. 총합이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죠. 밑바닥, 서민, 중산층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낙수 효과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그렇죠. 앞으로 분수 효과 만들겠다. 서민 중산층한테 돈을 써서 그 자체가 옳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내수가 살아나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는 노조를 반드시 만들어서 노조가 그 기업에서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 그렇죠. 서민과 중산층을 정부와 노조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플랜입니다.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완전 사회주의 같은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빚을 탕감해주죠.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16% 올렸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37%를 올려버렸습니다. 37%를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따라해요 지금. 아마존 지금 거기는 시급 15달러가 아니라 시급 18달러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18달러.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만 원 돈을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들 일하기 좋게 자기 노동자.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올린 것만 500만 명한테 혜택이 간다는 거예요. 먼저 민간의 최저임금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법을 통과돼야 되니까 먼저 공공 부분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근데 연방 정부랑 크고 작은 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이랍니다. 먼저 연방 정부에서 그렇죠. 해보고 거기서 먼저 이미 30%를 올려버렸어요. 행정명령으로. 그 주에서도 따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좋으면. 주변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임금이라는 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가면 여러분 식당 어머님들 요즘 식당 어머님들도 임금 많이 올라갔어요. 한 3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이제 예전에는 200만 원 수는 점점 올라가가지고. 안 그러면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바람직한 겁니다. 왜? 인간의 가치가 그 정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동시에 인간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가 여러분이나 저의 가치가 투영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달에 200으로 삽니까 못 삽니까 사람이? 최소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비자비, 교통비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에서는 살려면
한 달에 3,400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전셋집이라도 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월소득 올려주는 정책에 주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안 빠져나가도록. 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든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든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든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네. 그럼 이재명 지사 말한 것처럼 대학을 못 간 30%의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대학생에 맞는 지원하고 비슷하게. 제가 주말에 계산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뭘 더 계산했어요? 1년 고등교육 예산이 11조예요. 11조. 11조. 네. 자, 10조라고 쳐도 대학생이 매 학기 등록한 대학생 한 200만 명쯤이에요. 네. 1인당 1년에 대학생당 5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꼴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예. 4년 동안에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곱하기 4를 하잖아요. 2천만 원. 실제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대학생 1인당 2천만 원 정도의 네.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장학금 플러스 알파로. 아유, 그럼 대학 가나 안 그러니까 가나 그 차이에 의해서 저소득층 학생 대학을 못 가거나 안 간 학생들에게 1,000만 원의 비슷한 지원을 하자. 자기가 그걸 인생의 대학인 여행을 가던 아니다 나는 국내에 남아서 교육기술 네. 연구기술에 하는 교육 비용에 들겠다. 대학생이 국가장학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2의 고졸 청년 국가장학금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던 아니면 나는 주거안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걸로 전세자금에 쓰겠다 일부러 아니면 월세 일부러 쓰겠다 그렇게 쓰던 용철 딱 정해서 그 돈은 놀고 먹으라고 주는 돈 아니까 그 돈으로는 놀고 먹는 돈으로 쓸 수는 없게 네. 그런 제한을 두면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그러면 그건 너무 공정한 거죠. 그래도 고등학생 고졸들이 불공정하죠. 금액도 작고 그나마 예. 그래도 그 평판도- 정도만 해준다 뭐 예. 이런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집값 하향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공고임대주택 엄청 늘려서 집을 네. 사기 싫은 사람 못 살 사람은 어차피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프면 가서 영국처럼 무상으로 해주고 네. 문재인 케어 70% 가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70% 너무 낮습니다. 80~90%로 가고 그다음에 통신비 반값 통신비 4분의 1분기에 통신사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랍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아. 4천억씩 벌었어요. 4분의 1분기에. 그게 4천억이면 그 돈을 이제 어떻게 벌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봐야죠. 이 비대면 시대에 아니 예.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자 여러분 방송, 통신, 네. 금융, 배달, 택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콘텐츠 이런 데가 떼돈을 벌었는데 다 누구 때문에 벌었어?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집콕하면서 네. 방역 조치 때문에 어디 안 나가면서 집에 있으면 뭐 그렇죠. 합니까? 집에 있으면서 뭐 TV 보고 통신 사용하죠. 인터넷, 방송 콘텐츠 네. 보죠. 온라인 쇼핑하죠. 배달하고 택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힘드니까 뭐예요? 돈 빌렸죠. 금융. 아, 예. 그래서 금융권들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업종들이 다. 참. 그러면 양심 있으면 동네 조그만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줍니다. 지금 착한 임대료. 네. 근데 이 사람들 하고 지금 있죠. 여러분 이자 인하해 줬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통신비 인하해 줬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정부가 통신비 인하하자고 하니까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네. 결국 예산으로 통신비 인하 일부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잖아요. 통신 재벌이 깎아주게 해야 되는데 왜 정부가 예산으로 했냐. 네.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라인 콘텐츠 회사들 뭐 쿠폰이라도 하나 주던가요? 집코 가면서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요. 넷플릭스에서 뭐죠 그거 낙원의 밤이라도 봐라고 주던가요? 그다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오늘 5.18 내일 네. 5.18이니까 지금 아들의 이름으로 영화 화제잖아요. 네, 네. 아니 좀 그런 거 좀 한 반값이라도 주면서 집코하시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회고 국민들 때문에 돈을 번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데스 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랑 정의당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안 내니까 네, 코로나19 시대에 같이 안 대출이 나누니까. 오히려 늘어난 기업들에 네. 한해서 그 평균 매출보다 더 늘어났다. 평소에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네, 네. 그거에서 사이언데스를 물어서 그걸 아. 받아서 중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든지 예. 우리 국민들 재난지원금을 쓰자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중근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거기부터 시작했는데요. 결국 네. 답은 민생이고 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이냐. 네. 거기에 초점 맞춰야지. 뭐 재벌 대기업 부회장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그러니까 거예요. 그다음에 종부세 완화 이야기 애 나옵니까? 6월 1일 날 처음으로 부과되는 건데
벌써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직 부과도 안 된 건데. 예. 그러면 역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은 다주택자를 집을 내놓으려고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후퇴하는구나. 그러면 매물을 하려다가 내놓으려다가 안 내놓죠. 버티는 거죠. 그렇죠. 뭐 세금 안 늘어나니까. 예. 그다음에 올해만 버티면 올해 조금 더 내는 거 한번 간 보고 낼 거 내고 내년 대선이라든지 보면 이거 또 완화되겠구나. 폐지되거나 완화되겠네 하면서 그러시겠구나. 버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낸 이게 세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 네. 내각에서 정책이 이렇게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앞에서 개국본이라든지 스타트업 TV라든지 여러 유튜브들이 지금 연합해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 주장이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다. 개혁이든 민생이든 올인해라. 네. 개혁이 과잉돼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못해서 무능해서 실패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만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인과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책과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휩쓸려서 언론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차별성이 생길까요? 오히려 범진보 개혁 중도까지 합쳐서 한 60, 70% 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박근혜 탄핵도 반대했던 15에서 20%의 세력에다가 무조건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20에서 25% 세력은 어차피 그분들은 안 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제가 무엇으로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재명 사명론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고민을 해보되 왜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뇌물범죄, 정경유착, 재벌 대기업, 부동산 투기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완전히 청산하고 서민 중산층의 나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양극화 시대에 부자들이 돈 더 많이 벌어봐야 그 사람들은 돈 쓰는 건 일정합니다. 소비 탄력성이 없어요. 서민 중산층들에게 소득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소비를 늘립니다.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소비가 막 늘어난 것처럼. 그래야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가 침체해서 고전한 한국 경제에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해법으로도 이게 옳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 공학 할 겁니까? 돈이 주식으로 저금으로 가야 경제가 살죠. 부동산으로 가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 건축 경기 활성화하는 거 외에는. 참 우리 경제, 민생 경제로 가야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장률도 저하되고 또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자체가 참 앞날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민생을 살리고 민생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우리 안진걸 소장의 주장이고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